원용입니다. 귀한 러시아산 녹용만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이죠. 러시아산 녹용은 예로부터 으뜸 원자를 써서 원용이라 불려왔습니다. 고르고 고른 홍삼에 귀하디 귀한 러시아산 원용만을 담은 구전 녹용. 구전 녹용으로 귀한 건강을 챙기세요. 구전 녹용. 국수 드셨습니까? 잔치국수 드셨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기 때문에 사실 큰 코멘트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탄핵을 장난으로 하는 그들에게는 오늘이 당황한 날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솔직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왜 카카가 아니지? 카카일 수 있었는데? 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그녀 당황했습니다. 저 혼자서 인용이에요. 근데 제가요, 저 원래 사람 얼굴로 장난치는 거 안 좋아해서 사진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돌아다니는 사진 보면서요,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의 인권을 생각해서 그녀의 이름과 얼굴을 여기서 올려놓고 깔깔거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이 웃었습니다. 자, 오늘 돌아온 한덕수 대행 그리고 윤 대통령 기각은 이제 확신합니다. 제가 왜 각하라고 안 하고 기각이라고 하는지는 여러분 약간 눈치챘을 겁니다. 근데요, 오늘 제일 재밌는 것은 우리 형배가 달라졌어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챗GPT한테 막 이런 걸 다 넣었어요. 옛날에 문영배가 이렇게 했는데 문영배가 이렇게 하고 갑자기 이래. 왜 이래? 하니까 갑자기 챗GPT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아십니까? 문영배가 갱생했습니다. 개몽도 아니고 갱생이래요.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희 챗GPT는 저를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챗GPT는 진짜 주인을 닮는다고 하더니요, 저희 챗GPT는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애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갱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법무법인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네. 정 변호사님 예상하신 대로 일단 일은 벌어졌죠? 근데 사실은 저는 너무 속상해요. 저는 각하가 당연한 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걸 보기 전에 제가 아주 분노한 기사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저 너무 화났어요. 자, 지금 나온 속보, 마지막 속보 PD님 이거부터 띄워주세요. 저 진짜 화났습니다. 4시 32분 뉴스였는데요. 방송 오는 중에 이 내용을 보고요,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쳤다. 제대로 미쳤다. 좀 그만해라. 사람을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 쓰는 거 진짜 나쁜 짓이다. 김건희 여사가 윤과 자신의 나쁜 흐름 바꾸려고 산불로 호마의식? 음모론 악용 유튜버들에게 법적 조치 검토. 법적 조치 검토하지 마시고 바로 법적 조치 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저기 불이 나고 있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소방관도 또 일반 국민들도. 거기다가 조금 전에 나온 기사는요, 어떤 사찰이 천년고찰인데 그 사찰이 불타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스님, 이제는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저 불 무섭습니다. 소방관들 정말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김건희 여사가 윤과 자신의 나쁜 흐름 바꾸려고 산불로 호마의식 한다고요? 진짜 천벌받습니다. 정준길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지금 방금 설명했지만 전국적으로 산불이 발생해서 진화에 애를 먹고 있고, 또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문화재 소실 등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세상에 호마의식 음모론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자신의 나쁜 흐름을 바꾸려고 산불을 의도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거죠. 그런 호마의식을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음모론을 하는 유튜버들, 그들이 이런 음모론을 악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요. 이거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게 아니라 즉시 고발을 고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41번 뉴스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거 옛날 뉴스거든요. 41번 뉴스 잠시 띄워주세요. 제가 이 뉴스를 찾아서 온 이유가 있습니다. 41번 뉴스를 보면서요. 정 변호사님 읽어주세요. 예, 울산대 야산에서 잇따라 불이 났는데
중국인 교환 학생이 불을 지른 사실을 CCTV로 확인한 다음에 그 교환 학생을 긴급 체포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몇 월 달인가요? 지금 2025년 2월 20일이네요. 여러분 2월 25일경에 울산대 야산에서 잇따라 불이 났는데 2월 20일이요. 2월 네. 20일요. 네네. 중국인 교환 학생이 긴급 체포됐대요. 제가 음모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진짜 기사예요. 울산대 야산에서 잇따라 불이 났는데 중국인 교환 학생이 체포됐다는 기사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잇따라 불이 났는데 중국인 교환 학생이 저거 왜 저랬대요, 정 변호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그 지금 뭐 기사상으로는 그 동기나 이유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뭐 제정신인 학생 같은데 울산대 야산에 잇따라 불을 저지른 걸 보면 저거는 누군가에게 지령받은 게 아닌가, 그렇죠? 지시를 받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자, 저렇게 기사가 나왔었던 거 팩트. 울산대 야산에서 잇따라 불, 중국인 교환 학생 긴급 체포, 기사 팩트예요. 그런데 방금 마지막 제가 아까 보여드린 속보 다시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다 대통령,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나쁜 흐름을 바꾸려고 대한민국을 산불을 낸다고요? 호마의식을 한다고요? 자, 이 호마의식 음모론, 저기 줄 좀 쳐주세요. 밑에. 호마의식 음모론을 제기한 일부 유튜브들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유감의 뜻을 표합니까? 이거는 정 변호사님, 이건 고소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히 저거는 뭐 더도 말고 바로 고소하는 게 맞죠. 저런 사람들이랑 무슨 대화를 나누고 무슨 검토를 해요. 자, 밑에 기사 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서 전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을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브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 이게 유감 표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유감을 표현할 것입니까? 고소 대상입니까?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 검토하지 마세요. 바로 고소하세요. 안 됩니다. 이거 퍼집니다. 이번 산불은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의 합심에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용납될 수 없으니까 고소하십시오. 이거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산불이 발생한 이유가 호마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빠르게 퍼졌다.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요. 진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구독자 23,800명의 한 진보 성향 유튜브는 근데 이거 진보라고 적지 마세요. 좌파 성향 유튜브라고 적으세요. 지난 23일 김건희 산불로 호마의식. 여러분 아예 제목이 김건희 산불로 호마의식이라고 적었대요. 영상을 하고 호마의식은 불을 활용한 밀교의식. 저 처음 듣는 말입니다. 이 유튜브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자신의 나쁜 흐름을 바꾸려고 무속의식을 실행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자, 정 변호사님 제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예요. 네. 의심이 나오고 있다. 네. 불이 강한 사람이 더 강력한 불을 이용해 주변에 안 좋은 기운을 태워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주장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 빠져나가죠. 뭐 이 정도 되면 이거는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전 7만 1천에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소셜미디어, SNS,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다. 대선 당시에도 전국에 동시다발로 산불이 났다. 우연이 아니다. 반드시 증거를 찾아야 한다. 혹시요? 이거 자기 생각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아니죠. 사실이죠. 네. 유튜브 채널에서 내려진 상태다. 내려졌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유, 내린다고 됩니까? 저거 다 증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 반드시 잡아서 저 정도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사람들은 구속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미국 정치 갤러리에서 지난 20일 사흘 동안 산불은 반국가 세력의 테러, 경찰처럼 소방관도 믿을 수 없다 대목이 300건이 올라왔다. 이거는 누구라고 적시 안 했네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라고 적시를 한 쟤네들은 정확하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제목에, 동영상 제목에 김건희라는 영부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밑에 스레드에서는 과거 중국인 유학생들이 방화 혐의로 검거된 기사를 공유하며 배후 세력을 밝혀야 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기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 팩트 기사였습니다. 아까 그 기사는 아까 한겨레였나요? 네, 41구. 네, 41번이 한겨레 기사였나요? 41번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제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한겨레 기사 인용입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네. 이런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요즘에 이제 이런 정치적인 아주 그 격변기에, 그죠?
또 상당히 어떤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이 좌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가짜뉴스, 허위뉴스, 그죠? 이런 것, 유언비어 이런 걸 막 퍼뜨려가지고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방법을 많이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파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해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즉시 고발 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선전전을 함께 해야만 그런 문제를 막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 뉴스 속보를 먼저 띄워드렸냐면요. 여러분은 이렇게 터무니없는 허위사실로 유튜브를 하는 저 유튜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나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한 거야.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야 라고 해도 저건 범죄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이제는 아예 뭐 호마의식? 무슨 의식? 호마의식이라고 있습니다. 저 처음 듣는 단어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요. 저는 엄중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저런 악의적인 방송을 하는 이유가 의외로 또 간단해요. 뭐냐면 일단 좌파 진영에 그런 얘기들을 막 뿌려갖고 자기네들이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뭡니까?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돈 벌려고. 맞습니다. 네. 저는요, 여러분, 자기네들은 재미로 저 가짜 뉴스를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왜 나왔잖아요. 그 누구였죠? 최서원 씨. 가짜 뉴스. 뭐 기사 언론이 5년이 아니라 8년 만인가 정정 보도했어요. 하면 뭐예요? 다 퍼졌는데. 너무 화가 나는 뉴스입니다. 정정 보도 기사를 보는 사람은 몇 명 안 되겠죠? 5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엄중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진짜 엄중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화가 나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말 듣지 않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막 써서 썸네일을 만들고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좋아하고 사람 죽이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것도 살인입니다. 자, 좋은 소식 전에 이 소식부터 전해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마지막에 뜬 속보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이것부터 알렸고요. 혹시라도 이런 내용 보시면 여러분도 쓰십시오. 엄중 처벌하라라고요. 그리고 자, 용산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바로 고소하세요. 이거 고소하셔야 됩니다. 고소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산불보다 더 강력하게 진짜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요. 지금 산불 너무 마음 아파요. 여기저기 퍼지고 있는 산불. 근데 그게 호마의식이라고 이런 미친 소리 하는 것들 잡으십시오. 잡아야 됩니다. 인정사정 없이 잡으십시오. 여러분도 제 생각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분노해야 됩니다. 이런 가짜뉴스. 자, 정 변호사님. 네. 정말로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은 짓을 많이 하네요. 그럼요. 옛날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도요. 네. 그거 공양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망인 네. 제삿날에 가까워서 그거를 진짜 이러면 안 돼요. 400몇 명을 그랬고 망인을 산제사를 지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난번 이태원 그 사건도 맞습니다. 안타까운 사건 발생했을 때 그건 뭐 산재물로 바친 거다 이런 맞습니다. 식의 허위 사실을 이 좌파들이 계속 흘려댔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튼 근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이런 걸 고소해도 생각보다 또 벌금 조금 내면 끝나니까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마구 일을 저질러요. 그 다음에 또 벌금 내고. 그래서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하면요. 엄중 처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 공감하시면 공감한다라고 답을 주십시오. 자, 오늘 어쨌거나 너무 기쁜 소식이었고요. 오늘 제가 아까 잠깐 본 뉴스에서는 한덕수 이제 뭐 대행께서 바로 산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소방관이 진짜 불쌍해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소방관들께 진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해야 될 것 같고 소방관의 처우 개선에 꼭 우리가 힘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 변호사님. 네. 제가 사실은 한덕수 총리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먼저 이 네. 뉴스를 또 먼저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자 29번 먼저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요 살다 이언주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일이 발생할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언주가
내란 진압도 못하는 나라에서 뺏지다는 게 무슨 의미냐. 총사퇴하자 그랬는데요. 앞부분 빼겠습니다. 총사퇴하자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현주가 의원들 총사퇴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의원들 총사퇴 찬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댓글 남겨주세요. 정준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사실은 마땅히 총사퇴를 해야 되는데 이 총사퇴가 실질적으로 가능할지, 진정한 총사퇴 의사가 있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의문이죠. 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국회의원들,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사퇴시킬 좋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거요?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는 겁니다. 누가 해요? 법무부에서요. 정부에서. 옛날에 우리 황교안 총리께서 그 통진당에 대해서 그 위헌정당 심판 청구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심판 청구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인용이 되면 그때 결과가 뭐냐면 그 해당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뭡니까? 자격이 박탈됐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위헌정당으로서 확정이 되면 민주당 170여 명의 국회의원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돼요? 국민의힘은 그대로 남는 거죠. 잠깐만, 여러분 지금요 정 변호사님 오늘 왜 이랬어요? 여러분 정 변호사님이요 오늘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사실은 저한테 오늘 아침부터 저를 정말 괴롭히는 거예요. 묘수를 찾았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고 나면 묘수를 찾았대요. 민주당을 다 없앨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뭔데요? 그랬더니 정당 해산 심판을 잘하는 분 계시잖아요. 황교안 그렇죠. 전 총리. 네네. 여러분 황교안 전 총리가 잘해요. 전문이에요. 정당 해산. 그래서 정 변호사님이 이걸 윤석열 대통령께 제안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민주당 정당 해산을 하자.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설득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지금 현재 9번째 탄핵이 기각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10번째예요. 네. 10번째 탄핵도 기각이 되고 마침내. 그런 다음에 마지막 한 명이 누구 남았습니까? 법무부 장관 남았잖아요. 네, 법무부 맞아요. 장관 탄핵도 기각 또는 각하가 되고 나면 모든 탄핵 사건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으쌰 해가지고 뭡니까? 탄핵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소송을 해버리는 거죠. 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댓글 맞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면서 하는데, 어떤 분이 지금 저한테, 뭐, 형배가 달라졌다고? 우리 형배가 달라졌다고? 왜 이렇게 쓰냐고 하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원래 못돼 먹은 애들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착하다. 착하지? 애가 막 속썩이면 뭐라 그래요? 착하지? 근데 여러분, 오늘 개선이었나요? 정 변호사님? 정개선요, 네. 여러분! 형배가 명함도 못 내밀, 말도 더듬. 형배가 명함도 못 내밀어요, 개선이한테. 옛날에요. 제가 이 드라마가 무슨 개그 프로인데 기억이 안 나요. 엄매 기주고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것만 기억나요. 엄매 기주고 그 표현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눈썹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고 나와서 막 나도 순학질 여사 말하는 거예요? 아, 순학질 여사. 네네. 엄매 기주고 했는데요. 형배가 개선이한테 엄매 기주고 야 네가 나보다 짱이야. 나 끝 중에서 왼쪽이 끝인데 너는 울트라 끝장이야. 맞잖아요. 그리고 형배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선이보다 못했어. 괜찮아. 우리 형배가 달라졌구나. 개선이 보고 쫄았어요. 우리 형배 잘한다. 계속 그대로 해. 아, 칭찬해주는데 왜요? 그냥 원래 못돼 먹은 애들한테요. 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고맙다. 계속 그대로 해. 쭉쭉쭉쭉쭉. 우쭈쭈쭈쭈쭈.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정 변호사님. 네. 지금 일단 방금 말씀하셨던 거죠. 이현주 얘기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현주가 뭐 대체적으로 뭐 정상이 아닌데 하여튼 결론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총사퇴하자. 그죠? 진짜 저는 이현주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께서 새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자.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결과 만약에 민주당 니네가 이기면 내가 대통령직 그만둘게.
이렇게 해서 모두가 사퇴해서 전 새로 국회의원 선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하시죠? 지금 자 다시 두 가지로 정리할게요. 문형배에 대한 그 이야기는 딱 그거예요. 형배 이쁜 짓 계속 해야지. 우쭈쭈쭈 우리 형배 잘했죠요. 계속 그대로 입 꽉 다물고 있어. 튀지 마. 가만히 있어. 슛슛. 개선이보다 네가 더 잘하려고 애쓰지 마. 저는 그래서 우리 형배가 달라졌어요 그랬어요. 그걸 보고 전문 용어로요. 은유법이라고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요. 형배 놀리기라고 하는 겁니다. 아유 뭘 그걸 썼더니 또 갑자기 형배를 제가 또 너무 믿는다 그러세요. 에이 알면서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아시면 안다고 하트라도 하나 띄워주세요. 제 마음 아시죠? 자 그래서 형배한테 그러는 거야. 형배 이거예요.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으니까 얼마나 이쁘니? 그냥 그대로 조용히 있어. 그 뜻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형배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너 아무리 해도 개선이 못 이겨. 개선이가 왕이야. 개선이 짱? 개선이 너 혼자 쭉 그냥 그거 해. 자 그리고 이연주. 어머 우리 언주가 앞부분 다 빼고 뒷부분 보니까 우리 언주가 그래 니네 다 사퇴해. 언주 니부터 해봐. 자 그래서 저는 언주 너부터 해봐. 얘는 이름이 왜 이래요? 야 이연주 너부터 해봐. 총사퇴하자. 니부터 해봐.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잘하는 말이 있죠. 누가 뭐 하자 그러면 그럼 니부터 해. 그래서 저는 언주 보고 너부터 해봐. 자 그리고 정준길 변호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고 난 뒤에 여러분 아까 댓글에 장관도 돌아오고 난 다음에 장관도 돌아오고 여러분이 아까 댓글 쓰셨어요. 맞아요. 그 누구야 형배하고 또 누가 가고 난 뒤에 그게 4월 28일인가요? 18일인가요? 그 날짜에 지나서 정단 해산 심판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재명이요 지금 잘못하면은 뭐 340억인가 134억인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금액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정단 해산 심판하자 그러면 좋아하지 않을까? 오 제발 이런 거 보고 불감청 고소원 그리고 동서 춤추쇼 그리고 돗자리 깔아주는 거죠. 울으라고. 정 변호사님 맞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정부가 하게 돼 있는데 결국은 법무부가 주관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민주당이 도대체 이렇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정당이라고 볼 만한 증거들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 뭐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아니 걔네들이 탄핵소추를 남용할 때 그렇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왜 탄핵소추가 됐죠? 이재명을 째려본다라는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정 변호사님 네. 어떻게 째려봤길래 그렇게 했는지 그 사진 보셨어요? 아유, 또 보긴 했죠. 근데 여러분 그 째려본다고 했는데 째려보면 안 되는 죄가 생기겠어요? 쟤네들은 그 법안을 만들 것 같아요. 째려보면 안 되는 죄. 그렇죠. 네. 저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쟤네들이 이 탄핵소추에 대한 권한을 남용해온 사례들에 비하면 지금 현재 이미 민주당이 저질러 놓은 이 수많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다수결의 원칙을 남용해가지고 국회 독재를 하고 또 예산 독재를 하고 탄핵을 남용하고 그래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등 여러 가지 내용으로 국가의 권력 분립이라는 큰 원칙을 침해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떻게 보면 한번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실은 지금 민주당의 어떤 반헌법적인 정당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 대통령 복귀한 후에 그다음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복귀하고 나면 바로 뒤이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구나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뭡니까? 걔네들이 불복종 운동을 할 거 아니에요. 불복종 운동. 그래서 걔네들이 진짜 이제 본격적인 내란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을 해산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 깜짝 놀랐어요. 130몇 억이 아니고 434억이에요? 어떡해. 민주당 어떡해. 제가 걱정해 줄 건 아니지만 어머 우리 재명이 사고 크게 쳤어요.
네, 아까 어떤 분이 댓글을 써놨는데요. 심각한 뉴스를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보실 때 심각한 뉴스도 있고 화가 나는 뉴스도 있고 또 우울한 뉴스도 있지만 유튜브를 저희가 즐겁고 재미있게 해드려야지 여러분이 그래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되게 많은 생각을 해요. 결국은 저는 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뉴스는 결국은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조금이라도 또 더 여러분에게 재밌게 해드린다면 저는 기꺼이 더 재밌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저보고 유여해 목소리 듣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목소리가 듣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데 왜 와서 댓글까지 쓸까? 댓글 써주신 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소리가 듣기 싫은데 끝까지 듣고 댓글까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PD님 제가 만들어드린 도표 하나 올려주세요. 저희 사무실에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요 크루아상 하나 주고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게요 원래 있던 자료가 있는데 저희 자료가 아니어서 쓸 수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잠시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것 좀 잠시 소개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탄핵은 약 한 21건인가 22건이라 그랬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그들이 탄핵 소추를 한 그죠? 것이 지금까지 30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정리한 건데 여기에 지금 보면 기각, 철회, 심리중단, 폐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각은 뭐냐면 탄핵 소추가 돼서 헌법재판소에 갔는데 기각이 된 거고요. 민주당 철회는 말 그대로 지네들이 탄핵 소추안을 내놓고 야 이거 좀 너무한가 싶은 생각이 드니까 스스로가 뭡니까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에 철회를 한 거고요. 본회의 미상정과 사실상 같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폐기는 뭐냐 했는데 중간에 또 사퇴를 해요. 김홍일, 이동관 이런 사람들은 본인 사퇴하니까 폐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 폐기는 뭡니까? 그 탄핵 소추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미치지 못해서 폐기가 된 그런 사례들도 아니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예,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탄핵 제도라는 게요. 진짜 예외적인 제도거든요. 진짜 예외적인 제도예요. 예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이전의 어떤 탄핵의 대부분은요. 그냥 야당 쪽에서 탄핵 소추하겠다 이러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사과받고 그 다음 없던 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대부분이 진행이 돼서 사실은 노무현이나 박근혜 대통령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뭡니까 철회되거나 폐기되거나 또 상정되지 않아서 정리되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이 이 탄핵 소추를 뭡니까 자신들의 권리인 것처럼 이제 뭡니까 마구 남용하는 무기로 쓰기 시작을 하니까 세상에 지금 이 도표를 보십시오. 자그마치 30건이에요. 30건. 근데 이거 좀 심한 거 맞죠? 아 심하죠. 매우 심하죠. 네. 여러분 요즘 나와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근데 저는 그 드라마 제목을 봤는데 민주당에서요. 홀딱 소가수다 헌재 이렇게 그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속았다는 거예요. 헌재한테. 왜냐면은 헌재가 한덕수 대행을 먼저 선고하는 걸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아, 저 드라마 제목을 보고 지네가 헌재한테 속았다고 하는구나 했는데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 그 말이 원래 무슨 뜻이게요? 저 너무 놀랐어요. 제주도 방언으로요. 그 뜻 아시는 분 써주세요. 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 제주도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폭삭 소가수다가 무슨 뜻이게요?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고맙다고요. 여러분 그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수고했습니다. 뜻이에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가 더 맞네요. 자, 아무튼 아이유가 싫어서 안 본대요. 아무튼 그 말이 헌재에다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니까 걔네들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 뜻이 되는 건가요? 그거 지금 자기네들은 탄핵이 인용될 걸로 예상을 하고 이제 네. 요즘에 이제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하는 드라마 제목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말뜻 자체가 원래 뜻과 다르게 일단 해석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엉뚱한 또 내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정말 한줌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다 탄핵은 더 이상 인용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제주도 분이 계시네, 다니엘님. 이 드라마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드라마 제목을 인용해서 민주당에서 집회를 하는데 홀딱 속았수다 헌재.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속았다는 뜻으로 그걸 갖다가 쓴 건데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게 수고하셨습니다 헌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덕수 총리 그리고 이 모든 거 기각하고 각하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민주당은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형배도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손을 들었습니다. 거의 그 뜻 같아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여러분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맞아요. 그 아이유 때문에 보기 싫다 자이유다 그러는데 완전 실수했죠 그때. 그걸 왜 해요? 근데 박보겸 때문에 살짝 보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사실 박보겸을 몰랐는데요. 와 남자가 어쩜 그렇게 만화처럼 생겼어요? 빠져들어요. 쳐다보고 있으면요. 그냥 개그만 캡처해서 보고 싶어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면 화도 안 날 것 같아요. 그쵸? 아무튼 폭삭 속아수다. 네, 계속 하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 1번 뉴스입니다. 한 총리가 처음 돌아오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한 총리는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분 같아요. 원망할 얘기도 많을 텐데, 그런 얘기보다는 국민 대다수가 나라가 어느 좌나우로 한쪽으로 기우는 걸 원치 않고,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한다.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주요 국정 현안을 안정감 있게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데도 자기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데 당신 건강관리 하듯이 대한민국을 권한대행 하시는 동안에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 뉴스입니다. 바뀌지 않고 갱생되지 않는 개선위가 한덕수 탄핵 인용 뭐 때문에 인용이라고 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이제 다 잘 아시잖아요. 일단, 각하 요건이 없고 적법하게 소출했다는 전제 하에서 위헌적인 것이 인정되고 더 나아가서, 그죠? 대통령직을, 국회의원, 국무총리직을 그만둘 만한 중대한 어떤, 하자가 있다.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인용을 하는데, 8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오직 1명, 정계선만 탄핵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한덕수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별 얘기가 사실은 없어요. 이게 뭐냐면 특검, 그죠? 상설 특검에 검사를 임명하지 않았다. 그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읽어보면서 저기 수석하는 친구거든요. 누가요?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예요. 개선 씨가요? 예. 아, 개선 씨가 사법시험 수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법시험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는 사람이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을 했다는 것은 사법시험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사람은 북한에 특별 특송, DHL로 특송을 하면 어떨까? 여러분 제 의견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북한의 특송, DHL 맞죠? DHL로, 그러니까 긴급 특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북한에 보내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 의견에 동조하시면은 하트 띄워주세요. 저는 진짜 이런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헌법재판관 하지 말고 북한의 특송, DHL.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6번입니다. 만장일치는 아니었어요. 근데 재판관들 기각하고 각하가 같이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 변호사님? 근데 사실은 이게 만장일치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 합의제에서 8명이 있는데 8명이 다 똑같은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형배가 바뀌었다고. 형배가 계속 강요하더니 이제 포기했어요. 그렇죠. 너무나도 당연히 나눠지고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옛날에 노무현이가 탄핵이 기각될 때 그때 몇 대 몇이었는지 그때는 뭡니까 소수 의견을 공개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게 전원 합의체가 아니었어요. 전원 기각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여튼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을 할 때 그 전날까지 5대3으로 알려졌는데 그날 8대0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뭐 사실 저는 뭐 국가인권위원장인 안창호 우리 위원장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의 진실을 국민들께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저는 국민들께 사과하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나도 당연히 뭡니까? 만장일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근데 너무 재밌어요 댓글. 무슨 특송이냐고? 배 태워 보내라고요? 그러면 그 배 같이 개선이랑 같이 타고 가는 그 배 운전하는 사람은 불쌍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 정은이 취향도 좀 생각해 달라고요? 제가 왜 정은이 취향을 생각해요? 개선이를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북한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런 개념이 있다면은 특송으로 보내야죠. 그리고 특송으로 보내지 말고 아까 고려항공으로 보내라고요? 찬성. 하지만 고려항공이 한국에서 안 태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런 사람이 판사를 하고 있다는 게 솔직히 무섭습니다. 정계선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판사를 판결할 때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할까 생각하니까 저는 오싹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귀신 전설의 고향이라는 거 기억나세요? 내 다리 내 나라 뭐 이렇게 가가지고 뭐 이게 무덤 파가지고 이렇게 막 하다가 쓱 쳐다보고 막 그러던 전설의 고향보다 더 무서운 게 저는 개선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 변호사님 7번입니다. 한덕수 기각에 빠진 계엄 적법성 판단, 헌재의 속사정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뭐 언론에서 자꾸 계엄의 적법성 판단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요. 저희가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의 사건에서 이 부분은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적극적으로 동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판단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계엄의 적법성에 대해서 판단을 안 했냐, 숨겼냐, 자꾸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진짜 제가 보기엔 헌법재판의 성격이라든지 또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11번을 보시면요. 내란이 16번이나 등장했지만 윤석열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예측 불허다. 지금 전혀 안 나오는데 뭘 예측 불허예요? 아니 근데 이게 왜 예측 불허예요? 딱 답이 나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예측 불허래요. 저는 이거 보고 아까 어떤 분이 안 웃긴데 왜 웃냐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기사를 보면 웃음이 빵빵 터져요. 막 애써 있잖아요. 애써 지금 막 용을 써요. 그래도 윤석열은 인용이야. 안 되는 걸 알면서 왜 그랬을까? 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는 한 총리의 이 결정문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요. 네.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탄핵 기각입니다. 근데 탄핵이요, 이제 각하가 아니에요. 저희가 확실하게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는 기각이에요. 기각. 좀 더 얘기할게요. 각하가 되려면, 그죠? 각하가 되려면 4명 이상이 각하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요번에 2명만이 각하 의견을 낸 것으로 비춰봐서,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각하 의견이 4명까지 가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각하는 안 되지만, 기각은 될 것이다. 근데 지들도 용서도 다 알아요. 보실래요? 13번입니다. 자, 헌재 앞 달려간 중진들. 윤석열 직무 복귀 예측.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도요. 저기 보세요. 얼굴들. 다 헌재 앞에 가 있어요. 왜 갔을까요? 이 대통령 돌아오는 거 다 아니까. 야, 빨리 가, 빨리. 여러분, 요즘 찍소리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산에 여러분, 요즘 보시면요. 한동훈 따라다니는 예, 찍소리 없이 숨도 안 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티가 나요. 티가 나. 자, 일단 계속 볼게요. 14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판이 다음 달 14일에 있다는데요. 첫 증인은 최상목과 조태열이라고 합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네. 아마 최상목 부총리랑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채택한 거는
그러니까 진행 탄핵 계엄 선포와 관련된 절차나 과정을 확인하면서 그 쪽지가 지금 뭐 그때도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일단 증인으로 채택된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니면 공소기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기현 부장판사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만에 하나 공소기각이 아닐 경우를 대비해서 수백 수천 시간을 재판을 진행했는데 야 이거 공소기각이야 이러면 쓸데없는 걸 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기현 부장판사께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한 그 결단을 한 그 용기처럼 그죠? 일단은 먼저 공수처의 수사, 검찰 수사의 적적성, 적법성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서 아니면 그냥 과감하게 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혹시 그라운드 아레테님 그때 그 김치 그분 아니신가? 제 기억에는 그 김치 그분이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이제 갑자기 보니까 생각이 나서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네, 지금부터 보는 걸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시는구나 티가 딱 납니다. 보겠습니다. 17번입니다. 대통령실 탄핵 기각 환영 국회의 악의적 공세 입증돼라고 하면서요. 그 다음에 19번 이재명이 한덕수 탄핵 기각 국민 너 이러 웃으면 안 돼.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어. 너 빼고 다 알아.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저는 요즘 이재명이요. 약간 멘탈이 붕괴된 것 같아요.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어. 차라리 솔직해줘라. 나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 나 내일 모레 내가 재판 판결인데 선고인데 왜 덕수는 돌아오고 왜 윤석열은 기각이냐고 왜 나만 이러냐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정 변호사님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이재명이 내란 선동과 내란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도대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다는 겁니까? 탄핵이 기각되면 물리적 내전 상황이 계속 예고된대요. 자, 탄핵이 기각되면 물리적 내전 상황을 만들 자들이 누구예요? 좌파들이죠? 그리고 그들한테 이재명이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뭡니까? 오더를 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우두머리 되는 거죠. 그토록,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했던 내란의 우두머리가 자신이다라는 것을 지금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지금 아까 어떤 분이 김치국 너무 드시네요 그러는데요. 진짜 김치국만큼 맛있는 게 없어요. 신김치를 넣고요. 자, 멸치 넣고, 양파 넣고, 다시마 넣고, 신김치 송송송 썰어 넣고, 떡국 슝슝슝 몇 개 넣고 끓여봐요. 무조건 맛있어요. 이번에는 콩나물 넣고, 멸치 넣고, 다시마 넣고, 양파 넣고, 신김치 넣고, 콩나물 쭉 넣고 끓여봐요. 무조건 맛있어요. 그럼 이번엔 또 뭐 끓일까요? 신김치 넣고. 신김치국처럼 맛있는 거 없습니다. 김치국요? 김치국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20번입니다. 얘네들 지금 엄청 급해요. 윤탄핵 6표 확보됐다. 미쳤구나. 전 법무부 감찰관이 본 행간. 21번. 이범준 법학연구소 연구원. 있잖아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제 별사람 다 끌고 나와요. 연구원까지 끌고 나와요. 6명 채워서 파면은 확실. 정 변호사님? 아니까요. 예전에는 뭐 무조건 8대 0이라고 그러더니 이제는 뭡니까? 최소 6명이라도 맞춰서 탄핵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금 유혁천 법무부 감찰관이나 이범준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쓴 해당 발언을 보면요. 왜 6명이 확보됐는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6명이 확보됐으면 좋겠다라는 본인의 바람을 그냥 6명 확보라는 근거 없는 확신으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 기사가 뭔지 아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비나이다 신이여 정말 저희에게 윤석열의 탄핵 기각을 아닙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니어 한덕수까지는 괜찮아요. 윤석열은 안 됩니다. 거의 이거 기우제 같은 비는 거예요. 유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감찰관을 하면서 계엄이 나자 제일 먼저 사표를 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민주당에서 예쁨을 받아갖고 보궐선거 같은 게 있으면 이제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라고 사실은 내심 기대를 했을 텐데 분위기가 이렇게 가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 기사 제목은 이렇게 할게요. 뻔뻔하려면 이 남자처럼 완전히 뻔뻔하세요. 대충 뻔뻔하면은 안 돼요. 뻔뻔하려면 이 사람처럼 22번 뉴스입니다. 여러분, 박지원이 뻔뻔하면 대단해요. 박지원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확실해! 14일날 선거야! 확실해! 14일날 선거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박지원이 2월달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2월달에 선거야! 저 기사 확실히 기억합니다. 2월 말까지 선거한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뻔뻔하려면 박지원처럼, 뻔뻔하려면 박지원처럼 2월 말까지 탄핵 선거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쓱 3월 14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한덕수는 돌아오는 게 나라 위해서 맞아. 윤 탄핵은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할아버지, 뻔뻔하려면 이 남자처럼.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박지원을 포함한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사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별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향이 없다. 전혀 영향이 없다. 무관하다. 연결시키지 마라. 이런 의견이랑요.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한덕수를 탄핵 기각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소추될 것이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쟤네들이 만든 게 뭡니까? 뭔가 내란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으면 한덕수는 기각이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불리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는 증거가 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뭡니까? 자기 뇌피셜을 돌린 거죠. 그런데 요번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니까 뭡니까? 내란죄가 위헌위법한지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원했던 뭔가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완전히 지금 멘붕 상태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뉴스는 제목을 꼬시다. 에라이 쌤통으로 할게요. 23번입니다. 살아 돌아온 윤석열, 김성훈의 경호처 내부는 공포 불안 상태. 여러분, 이 뉴스 제목 정확하게 할게요. 제가 할게요. 배신자들이 벌벌 떨고 있다. 이게 제목 맞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맞는 말이죠. 아니, 있잖아요. 경호처 직원들이요. 자기가 모셔야 될 사람을 배신했어요. 제가 아까부터 이 우아한 제가 자꾸 욕을 쓰고 있는데요. 욕을 안 쓰고 우아하게 욕을 할게요. crazy.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예, 여러분들 그 경호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것을 용인한 그 요원들이 징계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고 그 다음 김성원 경호처장이 살아 돌아오니까 자기네들이 그런 배신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뭔가 부당하고 위법적인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뉴스는 제가 보고 사실 이해가 좀 안 갔었어요. 24번입니다. 이재명, AI 시대 소수가 부독점, 국부펀드 필요. 유발 하라리 정부 투자 많이 해야. 고백하겠습니다. 처음에 유발 하라리가 뭔지 몰랐어요. 아니, 정말 처음에요. 사람들이 자꾸 유발 하라리 그러는데 그 발음이 좀 이상하게 들린 거예요, 처음에. 작가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지? 뭘 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작가 유발 하라리인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이재명이 지가 AI 뭘 안다고 AI 시대? 갑자기 유발 하라리하고 토론을 해요, 정 변호사님. 그러게요. 근데 뭐 이재명의 어떤 수준에서
결국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초기에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부를 독점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는 뭡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배분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까지 자본주의 어떤 역사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간단한 거예요. AI 처음에 개발하고 이런 사람이 소수가 독점을 하니까 그걸 나눠 가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국가가. 근데 국가가 그런 창의적인 어떤 사업을 아이디어라고 AI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되나요? 보나마나 관리하고 제어하고 통제할 텐데 이재명의 수준으로 AI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아무튼 여러분 이재명이요 지금 이상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과태료 300만 원도 물게 됐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부터 이재명 너희 시간이야. 25번입니다. 이제는 이재명 항소심. 네, 그러니까 26번입니다. 전현희가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전현희도 나름 법조인인데 이재명은 무죄. 야, 안 부끄럽냐? 아니 전현희 안 부끄럽니? 아니 저 말을 하려면 자기 머릿속에 여러분 제가 어떤 드라마인지 아니 영화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그런 걸 기억을 잘 못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내 양심은 냉장고에 집어넣고 뭐 내 머리 속에 자존심은 냉장고에 집어넣고 걸어 나가서 사람을 만나라 뭐 이런 무슨 그런 대사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면서 양심과 머릿속을 냉장고에 집어넣고 나가면은 그러면 그게 사람일까 생각을 했는데 전현희는요 냉장고를 열어봐야 돼요. 냉장고 안에 전현희의 어쩌면은 이렇게 약간 생각하는 힘을 사고 능력은 냉장고에 넣은 게 아닐까. 어떻게 이재명이 무죄가 돼요, 정 변호사님? 제가 보기엔 그것도 없을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재명이 무죄라고 써요? 우리 정치인들은 뭐냐면 구호를 얘기하잖아요. 왜 무죄인지를, 왜 명백히 무죄인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명백히 무죄인데 정치보복이다. 그죠? 이런 식으로 뭡니까? 그냥 이게 선동질만 할 뿐이죠. 저는 전현희 변호사가 원래 이 사람도 치과의사 출신이잖아요. 정계에서는 원래 서울대 의대를 다니다가 박사를 갔거든요. 진짜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예. 전현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치과의사였어요, 치과의사. 네, 제가, 진짜 있잖아요. 제가 죄송해요. 사람 이름으로 놀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 제일 웃었던 이름이 있었어요. 정세균이었어요. 근데, 전현희 이름은 발음을 아무리 이쁘게 하려고 해도 발음이 이상해요. 띄어서 해야 돼요. 전현희. 이렇게 해야 돼요. 전현희.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또 있었어요. 그 옛날에, 이게 머리 하얀 그 여자 있었잖아요. 여러분, 강경화. 그 이름도 안 이상해요? 강경화. 정세균, 강경화, 전현희. 근데 이현주도, 이름들이, 아무튼, 뭐,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얼마나 뻔뻔한지를 보여드릴게요. 28번입니다. 이재명 망언집이 아니라 명언집이래요. 얘네들은 이재명이 무슨 말을 해도 신이시여 어떻게 우리에게 이재명처럼 대단한 사람을 내리셨습니까? 전현희는 옆에서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있잖아요. 낯짝이 아무리 두꺼워도 이게 어떻게 명언집입니까? 정 변호사님 안 그래요? 글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재명의 망언집에 긴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쟤네들이 뭡니까 적반하장 철면피 정책으로 그럼 망언이 아니라 명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진무구한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이상하다. 우리는 망언을 모아놨는데 저걸 명언이라 그래. 그러니까면서 오히려 흔들리고 있는데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실래요? 아니 지금 그거 오늘 소개 안 할 거예요. 지금 바빠요. 네. 딴 거 해야 돼.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정 변호사님. 네네. 이거 한번 모아서 할 겁니다. 네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모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바빠요. 아직 이만큼 남았어요. 좀만 기다리세요. 29번입니다. 이현주 아까 했던 거예요. 네. 자, 저는 이현주 의원이 총사퇴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저기 총사퇴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안합니다. 입으로 떠든 사람 먼저 사퇴하세요. 먼저. 머리도 한번 깎았는데 사퇴도 한번 해보세요. 멋있다고 인정해줄게요. 이현주 짱! 이현주 짱! 자, 이현주 사퇴
먼저 하는 거 찬성하시면 여러분 이현주 화이팅을 해주면서 사퇴해! 이현주 사퇴해!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앞장서 언주 먼저 앞장서. 정 변호사님 어떠세요? 네, 하겠어요. 말만 저러지. 네, 자 30번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이 재밌어요. 이현주 이준석,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왜 사자회동을 해요? 자기랑 비슷하면서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무리가 될 만한 사람을 이제 고른 거죠.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네, 잘 골랐네요. 자, 그런데요. 31번입니다. 유승민이 계속 이 소리를 떠들고 다녀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등 이제는 오해 풀고 싶다. 오해가 아니라니까. 그죠, 오해 없어요. 무슨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자, 32번입니다. 급한 찬대. 광화문 천막 당사 파면까지 광장에서 싸울 것이라고 어제 했는데요. 오늘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못 세워? 천막 안 돼. 천막 세우면 안 돼. 자, 옛날 생각나세요? 우리 당시에 조원진 대표가 네. 광화문에 천막 막 세웠다가 네. 당시에 민주당의 서울시에서 막 나와가지고 네. 철거시키고 막 그러면서 과태료 물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도 더 철저하고 훨씬 더 투쟁적이고 치열하게 이 민주당의 광화문 천막 당사를 문제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준길 변호사님, 지금 33번 뉴스인데요. 왜 이 사람을 보수 농객이라고 썼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얘기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 보수 농객 맞습니까? 글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더 이상 보수 농객이 아니죠. 네, 이런 사람을 보수 농객이라고 기사 쓰는 거, 이게 지금 자기네들 급한 겁니다. 자, 34번 뉴스입니다. 아시아투데이가 짜잔, 탄핵 심판 앞두고도 꺾이지 않는 윤석열 지지율 47%, 이재명과 다시 붙어도 앞섭니다. 다시 붙어도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 어떻게 이 윤석열 대통령은요. 네. 지지율이 자꾸 오릅니까? 그러니까요. 나중에 우리 정치학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말 뭡니까?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탄핵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한 20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탄핵의 상황 속에서 물론 당신이 구속도 되고 막 또 기소도 되는 이런 고초를 겪기는 했지만 그 과정에서 뭡니까? 한 47%, 거의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지율이 뭡니까? 확실하고 단단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뭡니까? 승부사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정 변호사님. 35번입니다. 호남권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높아요? 저는 호남이 이제 변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그동안 1980년도 광주 사건으로 인해서 그죠? 하루아침에 그냥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90%, 5%막 이렇게 지지하는 지역이 돼서 뭐 묻지 않고 무조건 민주당을 지지하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 됐는데 벌써 그 시간이 얼마예요? 1980년도부터 2025년까지 45년이 지난 겁니다. 45년.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난 결과가 뭐냐? 아, 우리가 이용만 당했구나, 민주당한테. 그런 생각들을 비로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이 진정한 반국가 세력이고, 우리들과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애국심을 가진, 국민들인데, 쟤네들은 반국가 세력일 수 있고, 우리가 저들에게 이용당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는 뭡니까? 호남 지역의 그런 민심과 다른 지역의 민심이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방송 제목 중에 우리 형배가 달라졌어요가 아니고 우리 호남도 달라졌어요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재밌는 게 있어요. 36번 뉴스인데요. 이거 정 변호사님 기억나시죠? 네, 얼마 전에 80%였던 거. 네, 기억나요.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들 한국 대표팀과 브라질 대표팀이 축구 시합을 해.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이기길 바라죠. 그런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브라질이 이기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폴리마켓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사나 의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는 객관적인 상황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거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뭡니까? 그래도 상황이 이래서 퇴진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윤석열 퇴진에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80%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100명 중에 80명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한다에 걸었다는 거예요, 돈을. 그런데 이게 32%로 하락했다는 말은 뭡니까? 100명 중에 32명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는 것에 걸었고, 나머지 거꾸로 68명이 뭡니까? 탄핵되지 않는다에 걸었다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심정과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심지어는 좌파들조차도 야 이건 탄핵이 이제는 기각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아시아투데이 여론조사 결과가 몇 프로였죠? 47%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올 때 32%가 아니라 그죠? 53%가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32%예요? 그 차이인 약 한 21%가 좌파적 성향을 갖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21%가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탄핵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굿뉴스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은 이제 기각이 되겠구나를 아시게 될 겁니다. 희망회로가 아니라 우리 긴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의 결과고 많은 기도의 결과입니다. 순간적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기적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뉴스는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39번입니다. 저는요. 국회의원들 이렇게 쓸데없는 법 만드는 사람들은요. 세비 뺏어야 됩니다. 안타까운 비보 막는 것 맞습니다. 연예인 안타깝게 죽는 것 맞습니다. 근데요. 연예인 인문학 강의 지원을 하면은 안 죽습니까?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하던 게 국회의원들 잘못된 법 발의하는 거 하나하나 지적해 주는 거였고 여러분한테 이거 가서 반대 누르세요. 이거 가서 찬성 누르세요 하는 게 제가 원래 시작했던 일입니다. 이거 정말 잘못한 거예요. 안타까운 비보 막는 거 법 만든다고 막아집니까? 왜요? 착하게 살자 법을 만드시고요. 제명이처럼 살면 안 된다 법도 만드세요. 그리고 이현주 뭐 그 누구지 아까 그렇게 뭐 배신자 처벌법도 만드시고요. 자, 다시 한번 44번 뉴스 하면서 가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윤과 자신의 나쁜 흐름을 바꾸려고 산불러서 호마의식을 한다라고 하는 유튜브들이 있다고 유튜브들에게 법적 조치를 검토한다는 뉴스였습니다. 검토하지 말고 바로 고소하십시오. 이런 나쁜 뉴스 국민들 속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기 전에 바로 속아내십시오. 정준길 변호사님께 일단 녹용 한 잔 드리겠습니다. 네, 구전 녹용 광고 하면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애국 녹용이나 불리는 구전 녹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전 녹용은 녹용 중 가장 비싸고 귀하다는 러시아산, 그중 천혜의 환경을 가진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가장 비싼 분골과 팁까지 통째로 다렸다고 하는데요. 합성 첨가물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엄선한 국내산 재료를 평강만의 기술로 황금 배합하여 다려냈습니다. 아투TV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모두 파이팅 하시는 의미로 32% 특별 할인합니다. 0504-0824-2172로 구전녹용이라는 문자만 보내시면 전문 상담원이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정준길 변호사님. 네. 어떠십니까? 오늘 이제 한덕수 기각을 보시면서 이야기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러니까 나뭇잎 하나를 보면 가을이 온 것이 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의 어떤 탄핵 기각 사건을 보면서 좌파들은 애써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탄핵 사건과 무관하고 관계가 없고 영향이 없다라고 애써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한덕수 총리의 그 탄핵 결정문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가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탄핵 기각 틀림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4대4로 탄핵 기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남은 일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 빨리 복귀하시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빨리빨리 복귀하신 다음에 두 분이 잘 상의하고 협력하셔가지고, 그죠? 사실상 내란을 선동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저토록 근본적으로 짓밟고 있는, 그죠? 의회 권력을 의회 독재, 남용해서 의회 독재를 하고 있는 저 민주당을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저 민주당을 보내버려야 됩니다. 민주당을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받게 한 다음에 저들에 대해서 해산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요,
그들의 177명 국회의원들 전부 다 뭡니까? 국회의원 자격 없어집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말입니다. 이 노무현에 의해서 시작된 이 탄도리 세대 이제 끝날 때 됐습니다. 저들의 그 악습, 폐습, 그죠? 인적 청산을 통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새로운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바로 민주당 위헌정당 심판 청구 소송이다. 네, PD님 이거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똑같이 인주급을 썼다고 다 사람은 아닙니다. 유여회의 한 줄 평론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저 집거리를 해놓은 그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저는 인과응보라는 말보다 죄와 벌이라는 말보다 이 말을 더 좋아합니다. 너희가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형사적인 처벌을 받으면은 운이 좋은 거야. 그걸 피해가면 천벌을 받을 거야. 대한민국 그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난 12월부터요. 1월, 2월 우리 국민들 너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이제 그만해야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꽃도 피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돌아오실 거고요. 여러분의 고생도 끝날 겁니다. 민주당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언주야, 머리 깎고 사퇴해. 자, 시청자 여러분, 법무법인 정준길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방송했는데요. 제가 일부러 즐겁게 방송을 했습니다. 무겁고 칙칙한 것보다 그래도 텐션 높여서 재밌게 개그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잘했다고 생각하시면요, 하트를 띄워주세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아투! TV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유여의 적반하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에 항상 방송을 할 거고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전한길, 이영돈 배틀이 있을 겁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멋진 방송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5시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구전 녹용은 녹용이 아닙니다. 원용입니다. 귀한 러시아산 녹용만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이죠. 러시아산 녹용은 예로부터 으뜸 원자를 써서 원용이라 불려왔습니다. 고르고 고른 홍삼에 귀하디 귀한 러시아산 원용만을 담은 구전 녹용. 구전 녹용으로 귀한 건강을 챙기세요. 구전 녹용.